아, 여기부터 봅시다. 여기 4페이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단원 거듭 제곱근이라고 돼 있는데 자, 제일 처음에 A의 n제곱근 만약에 뭐 5의 세제곱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준영아 무슨 뜻일까? 5의 세제곱근을 x라고 한다면 x는 어떤 숫자인 거야? 5를 세제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x를 세제곱을 하면은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그치? 그걸 만족하는 x값을 우리가 5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5의 세제곱근이 x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x의 세제곱은 5다. 이걸 만족하는 x값 이런 뜻이야. 그런데 세제곱 해가지고 5가 되는 숫자는 몇 개 있을까요? 일단 세제곱이지. 그럼 무조건 3개 있어. 근데 3개 있는데 봐라. 3개 있는데 그 3개 중에 우리는 실수가 뭔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실수가 뭔가. 지금 수사왔니? 수특이에요. 수특인데 수업 때는 프린트로 하시고 네가 산 수특은 숙제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제곱 해가지고 5가 되는 숫자 그거를 우리는 5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x들 중에 실수가 몇 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해. 실수가 몇 개인지. 자, 실수를 찾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보세요. x 세제곱해서 5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세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생기잖아, 그치? 그럼 요 x 세제곱의 그래프가 5랑 만나는 곳, 그럼 5가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5를 이렇게 그어. 그러면 몇 번 만나니, 준영아? 몇 번 만나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 어서와. 요 파란 그래프랑 저 초록색 선이 몇 번 만났어? 한 번 만났죠, 그죠? 앞에 앉아. 한 번 만났죠? 그러면 그 실근의 개수가 이 교점의 좌표 1개가 되는 거야, 1개. 그럼 아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이 3개라 그랬잖아. 그럼 그 중에 1개는 실근인 거고 나머지 2개는 뭐다? 허근인 거. 근데 허근은 우리 관심이 아니야. 관심사가 아니야. 그래서 실근이 하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 실근을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 실근을 3제곱근 5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3제곱근 5 이렇게.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걸 x라고 했다. 그럼 이번에는 하윤아 x를 세제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되는 애를 찾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아까랑 그래프는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이번에는 라인을 어디다 그어? 마이너스 5에다 그으라는 얘기지. 그치? 마이너스 5에다가 라인을 그었을 때 그때 만나는 데가 요거 하나니까 자, 세제곱근 중에 실수는 1개 있는 거고요. 그 1개를 뭐라고 써야 되느냐? 3제곱근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3제곱근 마이너스 5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거듭 제곱근의 개념이고 이게 세제곱근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만 이게 4제곱근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자, 만약에 5의 4제곱근 중에 실수를 한번 찾아볼까? 5의 4제곱근을 x라고 했어. 그러면 재영아 이번에는 x를 4제곱을 시켰을 때 뭐가 됩니다? 4제곱을 시켰을 때 5가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럼 이번에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아까는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잖아. 이번에는 y는 x의 4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하영아 여기가 짝수가 되게 되면 이거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랑 비슷하거든. y는 x제곱의 그래프 2차 함수. 2차 함수 어떻게 생기지?
이렇게 생기지, 그치? 맞아요. 4제곱도 그렇게 생겨. 4제곱도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더 넓적하게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4제곱이. 그러면 이번에는 자 5라는 지점에다가 라인을 그어보면 이렇게 5를 그어보면 이번에는 만나는 데가 몇 군데 생긴다는 게 뭐야? 하나, 두 군데 생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요쪽이랑 요쪽 두 개가 생기는데 요쪽 거는 뭐라 그래야 되냐? 4제곱근 5라고 하면 되고요. 요쪽은 뭐라 그래야 되느냐? 마이너스 4제곱근 5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몇 개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 확인해 봐야죠. 마이너스 5의 4제곱근. 그러면 마이너스 5의 4제곱근을 x라고 했다. 그러면 x를 4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뜻이고, 그거를 이 그래프에서 찾자면 이번에는 선이 여기 그어지는 거지. 여기 그어지는 거지. 그럼 예진아, 이거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실수는 없구나.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결국은 암기를 해줘야 돼.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자, 여기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양수죠? 양수, 그리고 여기가 음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짝수, 여기는 홀수예요. 그러면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 둘, 두 개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수의 홀수 제곱근이 한 개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물론 이거는 다 지금 실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만. 실수의 개수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어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어. 그리고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하나. 요렇게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준영아, 양수의 짝수 제곱근 몇 개?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몇 개? 2개. 양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1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0개. 음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1개.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 나와?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 나와? 양수의 홀수 제곱근이든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든 무조건 1개 나와. 1개. 그지? 근데 이제 짝수 제곱근 물어봤을 때 짝수 제곱근은 양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2개가 같이 나오는 거고 음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관계를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하면 좋다고. 홀수 제곱근은 홀수는 요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 만나는 거고, 짝수는 요렇게 되면 2번, 요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기 때문에 2개가 생기거나 빵개가 생긴다.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얘처럼 딱 0이 되는 경우에는 짝수 제곱근을 물어보든 홀수 제곱근을 물어보든 무조건 0,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0의 거듭 제곱근은 0, 하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 밑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 있죠? 거듭 제곱근의 성질. 지호야, 만약에 요렇게 써져 있으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 어떻게 읽어요? 물론 이거는 3의 5분의 1제곱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쵸? 맞는데 요거 자체를 읽을 때는 5제곱근 3 아니면 뭐 5제곱근 3 이렇게 읽잖아. 그죠? 그러면 이 숫자는 무슨 뜻이냐면 이 숫자를 5제곱을 하면 얼마가 됩니다? 하면 얼마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5제곱근 3 그러면 그 숫자를 5제곱을 시키면 3이 돼. 이런 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 이렇게 써있으면 n제곱근 a라고 써있으면 준영아, 얘를 진짜 n제곱 시켰을 때 뭐가 나올 거다? a가 나올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그게 여기 첫 번째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성질은 그냥 루트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우리 루트 2랑 루트 3이랑 이렇게 붙어있으면 재영아 당연히 뭐라 그래? 루트 6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것을
만약에 여기다 바깥에 똑같이 뭐 여기 뭐 4제곱근 여기 4제곱근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똑같이 그러면 4제곱근 6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 그치? 그게 2번이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자 하영아 만약에 루트 2분의 루트 6 이렇게 있으면 얘 얼마죠? 루트 3 이렇게 하잖아. 그것을 만약에 여기가 뭐 3제곱근 3제곱근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그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4번은 5제곱근 2의 전체의 3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나 아니면 요 3제곱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5제곱근 2의 3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나 똑같아. 상관없겠죠. 그쵸? 밖에다 3제곱 하든 안에다 3제곱 하든 똑같아 라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거듭제곱근에다가 또 거듭제곱근이 중복돼서 씌워져 있을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만약에 3제곱근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루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 이게 하유나 몇 제곱근과 같은 역할을 할까요? 6제곱근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가끔 여기 루트라고 그냥 써놓으면 이게 뭐지 하는데 이 루트는 여기에 얼마가 붙어있는 상황이야 사실? 2가 붙어있는 상황이지 그치? 맞죠?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그 루트라는 게 제곱근이라고 읽잖아. 사실 그게 2제곱근인 거잖아요. 재영 알죠? 그래서 얘는 몇 제곱근이 된다? 몇 제곱? 6제곱근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6제곱근 5가 된다. 그래서 그냥 루트가 씌워져 있을 때는 여기가 2제곱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 바꿔놓기 편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 6번은요 자 아까 지호가 이런 얘기 했잖아. 5제곱근 3을 얘를 3의 5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라고 얘기했죠. 준영이 이거 기억나니? 이 거듭제곱근을 이렇게 지수로 분수꼴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np 제곱근 a의 np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요거 np 제곱근 요게 몇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그대로 쓰고 그치? 요거에 np 분의 1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맞죠? 요 초록색 거듭제곱근이 요렇게 지수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랑 얘가 어떻게 돼요? 서로 뭐 되죠? 너 만약에 2의 3제곱에 5제곱 이렇게 하면 얼마죠 이거? 그쵸? 그러니까 이 3과 5는 어떻게 되는 관계? 곱해지는 관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P와 NP분의 1이 곱해지겠지? 그럼 PP가 어떻게 되고? 지워지겠지? 그러면 A의 N분의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그걸 다시 거듭제곱근으로 만들어 볼게. 거듭제곱근으로. 자, 분모에 있는 요 N분의 얘가 N제곱근을 만들겠죠? 그리고 A에 몇 제곱을 넣어놓으면 돼? M제곱을 넣어놓으면 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요 놈을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차피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바꾸는 거 당연히 우리가 계산하면서 써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렇게 자 요런 게 나왔을 때 하영아 얘를 A의 몇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N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그치? 그럼 만약에 루트 3을 바꾼다면 얘는 3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치?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가 첫 번째 문제 지금 좀 어려워. 예제 1번이에요. 예제 1번. 자, 예제 1번을 보시면 예제 1번은 9n의 세제곱근 중 9n의 세제곱근. 자, 9n의 세제곱근? 9n의 세제곱근이 있대. 그럼 우리가 그 세제곱근을 m이라고 써볼게요. m. 문제에서 9n의 세제곱근 중 자연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 자연수를 m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예진아 9n의 세제곱근이 m이면 그 말은 m을 어떻게 하면
세제곱을 하면 누가 된다? 9n이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자, 아까도 그랬잖아. 아까도 봐봐.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5의 세제곱근을 x라고 한다. 그 말은 x를 세제곱하면 5가 된다 이런 말이었잖아. 그쵸? 똑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9n의 세제곱근을 m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m을 세제곱을 시키면 9n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m을 세제곱을 시키면 9n이 돼. 맞지? 제가 프린트로 따로 뽑아준 이유는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막 쓰란 얘기예요. 그죠? 막 쓰시고 필기하시고 이제 숙제로 풀 때는 여러분 책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책에다가 숙제를 해와라 그런 의도로 뽑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9n이라는 숫자에서 9가 3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에다가 지금 n이 곱해져 있는 건데 그것이 m의 세제곱이에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제곱수라고 합니다. 세제곱수. 어떤 자연수를 세제곱을 시킨 숫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3이 벌써 몇 개가 있어요? 3이 이미 2개가 곱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숫자가 세제곱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n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3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닐까? 그래야지 요 2개랑 얘가 갖고 있는 3이랑 합쳐져가지고 3이 3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3제곱에다가 n을 곱한 게 어떤 수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이 n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3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다른 어떤 수를 세제곱만큼 갖고 있으면 돼요. 재영아 3이 2개 있잖아? 그치? 근데 뭐의 세제곱이 꼭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3이 2개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럼 얘가 무조건 3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그죠? 3 하나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뭐 2의 세제곱을 더 갖고 있든지 뭐 5의 세제곱을 더 갖고 있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제곱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n의 모양을 3 곱하기 k 세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때 이 k는 자연수가 됩니다. k는 자연수.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자, 요 놈으로 가볼게요. 문제에서 얘가 정수가 되도록 그랬잖아. 그럼 요 n자리에다가 이제 방금 찾은 걸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3제곱근 3 곱하기 3제곱근 2 하고 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3 곱하기 k의 세제곱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재영아 요 3제곱근 있잖아. 요게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뭐가 됐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3의 3분의 1제곱이 아니 3제곱근 3이면 이게 3의 3분의 1제곱이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 3제곱근이 3분의 1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3분의 1이 얘랑 어떻게 돼요? 곱해지겠지. 그러면 요 3제곱근이랑 3이 어떻게 될까? 사라져요. 그쵸? 그래서 요 3제곱근 싹 날아가고 여기 3이 싹 날아갑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3의 요 앞에 있던 3의 k 세제곱 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3제곱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2의 k 세제곱 제곱이 남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걸 써주면 다시 한번 요거 3분의 1제곱을 써주면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3의 k 세제곱 제곱이 있고 뒤에는 2의 한 다음에 요 부분이 또 한 번 3분의 1제곱 될 거 아니야. 요게 또 3분의 1제곱 되는 거니까 3분의 k 세제곱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서 이게 정수야. 이게 정수야. 이게 정수가 되게 해야 돼. 그러면 하윤아 어차피 k는 자연수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는 뭐 k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자연수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얘죠. 그쵸? 여기서 만약에 내가 k 자리에다가 1 같은 거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이거 2의 3분의 1제곱이 되니까 정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자리가 이 지수가 분수꼴로 써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분수꼴로 써 있으면 그게 루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분수꼴이 안 돼야 되는 거니까 k 세제곱은 3의 뭐가 돼야 돼? 배수가 돼야 돼. 그럼 더 쉽게 말하면 k 자체가 뭐가 돼야 돼? k를 세제곱해서 3의 배수가 된대.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k 자체가 뭐였어야만 해? 3의 배수였어야 돼. 그쵸?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서 아 k는 그러면 3의 배수여야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거든요. 최소값. 그러니까 k도 최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3의 배수 중에 최소인 거니까 k는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n은 얼마냐? n은 아까 3 곱하기 k 세제곱이었잖아. 근데 준영아 k가 몇이다? 3이다. 그러면 3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뭐가 돼? 81. 3의 4제곱이니까 81.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그죠? 네. 첫 번째 문제 치고 좀 어려웠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왼쪽 페이지에서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그 이거였잖아. 개수였잖아, 요거. 그지? 양수의 짝수 제곱근, 뭐 음수의 홀수 제곱근, 요 개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그 5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이런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면은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쪽에 요 실근의 개수, 요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 이 내용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근데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거, 그거를 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하고 우리 모의고사나 근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이 약간 좀 느낌이 다르잖아. 그지? 요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가 fn이야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일단 내가 찾고 싶은 f값들 중에 첫 번째 f2를 찾고 싶잖아. 그 문제를 그냥 이렇게 읽어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요, 전에도 얘기했죠? 그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n을 설명하는 문장이잖아. 근데 f2를 찾고 싶으니까 자, 이 문장을 그대로 쓰는데 n자리에 재영아 얼마 넣어서? 2 넣어서. 그치? 그럼 재영이가 불러봐. 이제곱근이라고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3의 이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여기까지. 요게 F2야. 그치? 그럼 이걸 이렇게 그대로 써놓으면 그럼 이제 머릿속에 외웠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재영아 무슨 수? 무슨 수? 양수, 음수로 대답하는 거야. 양수, 음수. 그 다음은 홀수, 짝수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이 무슨 수다? 음수다. 음수의 무슨 제곱근? 2제곱이니까 2가 무슨 수니까? 짝수. 음수의 짝수 제곱근. 이걸 봐야 돼. 그지?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 가 몇 개 있었어, 재영아?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가 몇 개라고 아까 앞장에서 말했어? 음수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인데 0개야. 이거 0개라고 0개. 그치? 문제를 해석을 해도 암기가 안 되면 못 풀어. 자, 두 번째로 F3도 자, 이거는 준영이가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이 문장에다가 n자리에 3 넣어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지. 그럼 이번에는 준영아 이거 무슨 수고? 음수고. 얘는 무슨 수고? 홀수. 음수의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 몇 개? 한 개. 그치? 그럼 얘는 1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내용만 이해하면 우리가 앞장에서 본 거 그대로라고요. 그러면 지호야 F4는 문장으로 부르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지?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무슨 수고? 음수. 얘는 짝수.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는 몇 개? 몇 개? 한 개? 음수면 짝수 제곱근이니까 요렇게 볼록이고요. 양수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음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0개라고요. 0개. 외워야 돼. 자, 하영아 F5 한번 불러볼까? 0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네. 그치? 자, 0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 0은 무조건 몇 개 있어 제곱근이? 한 개 있다 그랬어. 여기까지는 한 개야. 그치?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고정이 되냐면요. F6부터는 자, F6부터는 무조건 요 앞에 오는 숫자가 6에서 5 빼면 1이잖아. 1. 그리고 계속 이제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무조건 이제 앞에 있는 숫자가 뭘로 고정돼? 양수로 고정되는 거야. 맞죠? 양수로. 자, 그러면 1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이렇게 되죠. 자, 1 양수고요. 요거 짝수 제곱근이죠. 양수의 짝수 제곱근. 예진아 실수 몇 개? 2개. 그죠? 그럼 그 다음 이제 쭉쭉 되는 거야. F7은 2의 7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그럼 이번에도 양수잖아. 대신 홀수 제곱근이야. 재영아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는 무조건 몇 개? 한 개. 그지? 그러면 계속 이거의 반복인 거지 이제. 2, 1, 2, 1 요거의 반복인 거야. 그지? 그죠? 앞에가 양수로 고정됐으니까. 그지? 2, 1, 2, 1이 반복된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과연 몇 번째까지 더하면 11이 돼요? 이게 질문이야. 어디서 끊어야 될까? 자, 1, 2, 4, 5, 7, 8, 10, 11.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여기서.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냐? 이게 F7, F8, F9, F10, F11까지. 그치? F11까지 더하면 그 합이 11이 되네. 그러면 K는 11이겠네.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그걸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재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자, 5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뭐죠? 아니, 그냥 5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누구죠? 사르토라고 읽으면 안 되지. 무슨 생각인지 알겠는데 그걸 사르토라고 읽으면 안 돼. 사르토는 이거잖아요. 이거 네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4제곱근 5 이렇게 읽는 거야. 4제곱근 5. 근데 이거 하나밖에 말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잖아. 몇 개 말해야 돼? 2개 말해야 돼. 풀마 이렇게 말해야 돼.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는 풀마 이렇게 2개.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5의 5제곱근 중 실수, 이거는 뭘까? 일단 몇 개야? 몇 개? 한 개. 뭐라고 써야 될까? 5제곱근 5제곱근 5 이렇게 쓰는 거야. 5제곱근 5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5의 4제곱근 중 실수 이거는 뭘까?
음수지 짝수 제곱근이지 뭘까? 없어요. 그치? 어떤 숫자를 4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5가 되겠냐고. 어떤 숫자를 4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실수 중에서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해야 돼. 없다. 그치?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5의 5제곱근 중 실수 이건 뭐라고 쓸래? 뭐라고요? 5제곱근하고 그 안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5를 넣어줘. 이렇게. 어차피 이것도요.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고 5제곱근 5 이렇게 써도 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개념상 홀수 제곱근을 하잖아. 홀수 제곱근을 하면 그냥 이 숫자를 그대로 넣어준다고 생각해. 여기다. 마이너스 5를 그대로 넣어준다고 생각해. 홀수 제곱근을 했을 때는. 짝수 제곱근 했을 때는 양수면 풀마 붙여서 2개 쓰는 거고 음수면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알겠니? 요거를 잘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죠? 요거에 대해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가서 다음 페이지는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요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수인 지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아까 이런 거 했잖아. n제곱근 a를 준영아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그치? 이것도 지수가 이제 확장이 된 거거든. 우리가 원래 중학교 때는 지수 자리에다가 자연수만 넣으라고 배웠었어. 근데 그랬다가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정수도 넣어도 돼. 그 다음에 유리수도 넣어도 돼. 그 다음에 실수도 넣어도 돼. 다 지수에다 넣을 수 있다라고 배운 거고요. 그 지수가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숫자의 0제곱은 항상 얼마다? 1이고 자, 어떤 숫자의 마이너스 n제곱 이러면 뭐죠? 그 음수 들어가면 뭐죠 이거? a의 n제곱 분의 1로 가는 거지, 그치? 하영이 알죠? 3의 마이너스 5제곱 이런 뭐랑 같아? 요렇게 가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를 떼버리면서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치? 음수가 들어가면 요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의 뭐 5분의 4제곱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앞장에서 한 것처럼 자, 분모에 있는 5는 준영아 뭘 만들어내? 분모에 있는 5는? 5제곱근, 그치? 5제곱근을 만들어내고요. 안에다 뭐라고 쓸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 그치?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지수를 확장시킬 수 있고요. 지수를 확장시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있잖아. 이런 지수 법칙. 곱하면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고 나누면은 지수끼리 빼는 거고 이 지수 법칙은 지수를 확장을 시켜도 여전히 계속 성립한다. 그게 이 페이지의 주제예요. 유리수까지 확장해도 똑같은 식이야 이거. 위에 써있는 거랑 똑같아. 이 밑에도 마찬가지. 실수까지 확장해도 이게 다 성립한다. 똑같은 식이 3번 써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수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도 그래도 다 지수 법칙이 성립해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2번으로 가서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딱 처음 봤을 때 첫 걸음을 못 대면은 못 풀잖아, 그지? 이 첫 번째 식을 어떻게 바꿔서 사용하라는 얘기일까요? 하윤이 아이디어 있니? 아이디어? 이 플러스 1이 뭘까, 하윤아? 이게 무슨 뜻이야?
14를 한 번 곱했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봤을 때 이 앞부분을 이 14의 절대값 x 플러스 1제곱 이 부분을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14의 절대값 x제곱에다가 곱하기 14의 1제곱 이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얘가. 그치? 그리고 뒤에 이제 빼기 14의 절대값 x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 지금. 이렇게. 그럼 준영아 요렇게 보면 이 좌변이 몇 덩어리야? 이거 세 덩어리로 보이면 안 돼. 이거 두 덩어리야. 그치? 곱하기는 한 묶음이잖아. 그러면 두 덩어리가 있는데 그 두 덩어리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 14의 절대값 x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묶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14의 절대값 x제곱으로 이렇게 묶잖아? 묶고 괄호를 열면 여기 뭐가 될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요렇게 가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순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그럼 이제 이 괄호 안에 이거 14 빼기 1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13이잖아. 그치? 13이야. 그러면 양변을 이제 13으로 뭐 해주면 돼? 나눠버리면 돼. 그래서 요쪽도 13으로 나눠버리고요. 요쪽도 13으로 나눠버리면 자, 그럼 요 13이 요 뒤에 있는 괄호랑 지워질 테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남은 것은 14의 절대값 x제곱이 7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재영아 첫 번째 식이 정리가 됐잖아. 두 번째 식은 뭐라고 써있니 저기? 여기 써있지,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한테 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요. 똑같이 생겼잖아. 식 두 개가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여기에는 절대값 x가 들어있고 여기는 y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식을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절대값 x가 y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 x가 y하고 똑같다라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영아, 만약에 절대값 x가 3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x값이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플러스 3일 수도 있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절대값 x가 y하고 같습니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x가 y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떨 수도 있다? x가 마이너스 y하고 똑같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그죠? 맞죠? 여기서 x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근데 문제에서 맨 처음에 뭐라 그랬니 준영아? 서로 다른 두 실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 앞에 거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지? 서로 다르다 그랬는데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러면 결론은 얘란 얘기죠. x가 마이너스 y하고 같다. 그런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이거예요. 마지막에 2의 x분의 y제곱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 x분의 y제곱이 얼마인지 찾으면 될 텐데 자, x가 마이너스 y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x 자리에 마이너스 y 넣는다고 생각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y 넣으면 이거 뭐니 재영아? 이렇게 되지, 그지? 뭐예요 답은? 그렇죠. 1번이 되는 거다. 그치?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 여러분이 풀 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밑에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 자, 계산 한번 해보자. 4번 잘 계산해서 답 한번 찾아봐. 요거 마이너스 1제곱 붙어 있으니까 분모로 내리면 됩니다. 그죠? 통째로 분모로 내리면 돼요. 자, 계산해봐. 4번 해볼까? 처음에 어떻게 했니? 그지? 그럼 첫 번째 게 뭐가 돼?
그치? 요렇게 됐죠 첫 번째 게.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분수는 뭐가 돼? 음. 그러니까 요거를 어차피 이렇게 썼단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쓴 거는 어차피 분자가 얘는 분자에 곱해질 거잖아. 그럼 얘를 그대로 분자에 올려놔도 되지 않나? 그죠? 그러면 요 자리를 그냥 얘를 그대로 올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괜찮죠? 응. 자 이렇게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두 분수를 뭐 해줘야 돼? 통분해줘야 되겠지? 통분해주면 어떻게 될까? 분모에서는 얘랑 얘가 곱해졌고, 자 분자에서는 얘한테 누가 곱해지더라? 그치, 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지, 그치?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얘한테 여기 있던 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 곱해진 거는 그대로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고, 뒤에 이 초록색한테 얘가 곱해지게 되면 이게 똑같은 애가 또 곱해진 거네. 뭐라고 써야 돼? 그치? 1 마이너스 루트 3의 세제곱이죠. 요렇게. 그치? 자,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2 되죠. 합차공식 1 빼기 3 되니까. 맞죠? 분모는 마이너스 2 됩니다. 분모 마이너스 2 쓰시고, 분자에 1 플러스 루트 3 그대로 써놓고, 이제 얘만 잘 정리하면 돼. 요것만 잘 정리하면 되거든.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그 a 빼기 b의 세제곱 있었잖아. 이거 전개하면 뭐더라? 요, 이거 외우고 있네. 마지막은? 그렇지, 맞아. 이 공식에다가 얘를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A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1이 들어간 거고, B 자리에 루트 3이 들어간 상태다 하고 쭉 쓰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A 1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 건 뭐예요? 1이지 그냥? A 세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쓸 건데, 요 부분. A는 어차피 1 들어갈 거니까 A는 무시해도 돼. 근데 B 자리에 루트 3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3 루트 3. 자, 그 다음에 요거는 A1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B에 루트 3이 들어갔는데 제곱이 됐죠? 그럼 얼마 돼? 3 되잖아. 그럼 3 곱하기 3이네? 플러스 9가 되겠고, 자 마지막은 B 세제곱이야. 루트 3을 세제곱했어. 그럼 뭐가 돼? 3 루트 3 되죠. 3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분자를 이제 싹 계산을 할게요. 분자를 싹 계산하면 루트가 안 붙어 있는 게 요거 1이랑 9니까 11이고, 루트 3이 붙어 있는 게 요거랑 요거니까 합치면 뭐가 돼? 그렇지, 요렇게 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부호를 플러스로 맞춰줄게요. 그냥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버릴까? 마이너스 1을 한 번씩 곱해버릴게. 그러면은 2분의가 될 거고, 얘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얘를 앞에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빼기 1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몇 번이다? 1번입니다. 1번. 그치? 지영이 맞았니? 오, 잘했습니다. 맞았어요 라는 대답을 오랜만에 들어본다, 지영아.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로 가봅니다. 로그로. 다음 페이지. 자, 로그로 넘어가서 로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자, 우리한테 이제 A의 X제곱은 N입니다. 이런 식이 있을 때, 여기서 이거를 X는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이 지수에 있는 애를 끌어내려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들고 싶어.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얘를 x는으로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의 x제곱은 n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랑 x는 로그 a의 n입니다. 라고 써 있는 것은 동일한 식이에요. 완전히 같은 식이야. 근데 요 식의 지수를 아래로 내려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를 잘 다룰 수 있으려면 일단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요. 얘를 얘로 바꿨다가 얘를 얘로 바꿨다가 이게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왔다 갔다 바꿀 때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먼저 위에 줄에서 아래 줄로 바꿀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요렇게 써 있는 식을 요렇게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 거냐?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한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로그 a에 여기다가도 로그 a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로그 까먹었어도 이건 기억나죠? 이 로그에서 이렇게 지수에 있는 요 x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곱해지죠, 그죠? 맞죠? 그래서 x가 앞으로 내려와 곱해졌어. 그 다음에 로그 a의 a 이거 뭐예요? 1이지. 여기랑 여기 똑같으면 1이잖아. 그러면 앞에 x 내려왔고 뒤에 1 됐으니까 x만 남은 거잖아. 그래서 x가 된 거예요. 그 오른쪽은 로그 a n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치? 맞죠? 그래서 위에 줄에서 아래 줄로 갈 때는 밑이 a인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거꾸로 갈 때, 거꾸로 요렇게 돼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꿀 때, 그때는요, 이 로그의 구조에서, 자, 요게 계속 밑으로 가는 거야. 요거에 a의 x 제곱은 n이다. 요런 모양으로 외워주세요. a의 x 제곱은 n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로그 2의 8 이런 걸 만났어. 자, 여기서도 방금 한 것처럼 이거 지수로 바꾸면, 하영아 이거 지수로 바꾸면 누구의 몇 제곱은 누구다? 그쵸. 여기서 출발해. 2의 x 제곱은 고민하지 마. 8이다. 그쵸. 2의 x 제곱은 8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영아 8이 뭐죠?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거야? x가 3인 거야. 그쵸? x가 3.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잘 바꿀 수 있으면 되고요. 이 로그가 요렇게 생긴 로그가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요러한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자, 여기 있는 숫자를 우리는 밑이라고 불러요. 밑. 자, 이 밑에 있는 숫자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절대 1이 되면 안 된다. 요게 밑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를 우리가 진수라고 부르는데, 이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기본적인 로그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로그가 문제에 등장을 했다는 얘기는 이 조건들을 이미 만족하는 상황인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야. 그치?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로그가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 조건이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로그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복습을 해보면 제일 기본적인 조건, 그 성질들이 요거죠. 그래서 자, 로그 5의 1 이거 얼마지 영아? 0이지, 그지? 그러면 로그 7의 7 이거 얼마지? 1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고요.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 나온다. 그 다음에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5. 자, 이렇게 밑이 같은 두 개의 로그가 더해져 있을 때 있잖아. 이걸 한 개의 로그로 할 수 있지. 준영아, 합칠 수 있지. 자, 여기 한 개의 로그로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8이 돼요. 더하기가 뭘로? 곱하기로 바뀌어. 그래서 로그 2에 뭐라 그래야 돼? 그치. 3 곱하기 5에서 로그 2의 15가 되는 거예요. 로그 2의 15. 그러면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7 이거는 여기가 빼기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합치면. 그죠? 나누기가 되죠. 누구 나누기 누구가 될까?
3 나누기 7이 됩니다. 분수로는 뭐예요 그럼? 7분의 3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맞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로그 2의 3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진수의 거듭 제곱이 있을 때는 예진아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서 5 로그 2의 3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기본 성질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예제 3번. 이거는 첫 걸음만 딱 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첫 걸음을 어떻게 뛰어야 될까? 어떻게 시작하라는 문제야 이거? 재영 아이디어를 제시해볼까? 우리 보통 뭐 fx가 뭐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 f5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지 재영아? 이거는 그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x가 뭐가 된 거야? 5가 된 거지 그지? x가 5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쪽에 x에다가도 5 집어넣어라 이런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15 플러스 1에서 16 이렇게 하잖아 그지? 맞지?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바꿔놨어요. 조금 fx라고 써주지 않고 f2의 x제곱은 이렇게 써줬죠. 그리고 이렇게 써주고 거기서 f10을 찾으세요 그랬네. 이렇게 했네. 그러면 아까는 x가 5였던 거잖아. 여기서는 뭐야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단순하게 누가 된 거야? 그렇지. 자 하윤아 누가 얼마가 됐다고? 그렇지. 2의 x제곱이 10이 됐어 이런 뜻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발은요. 그러면 2의 x제곱이 10이 됐다는 거는 x가 뭐라는 얘기일까? 이거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2의 x제곱이 10이 됐네. 요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 2의 x제곱이 10이 됐네. 자, 이렇게. 그럼 지호야, 여기서 내가 x가 얼마인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x를 결국 끌어내리고 싶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x를 끌어내린다는 것은 양변에 뭘 하는 것과 같아?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두 가지 모양을 왔다 갔다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요렇게 돼 있는 걸 요렇게 바꾸는 이 과정은 양변에 무슨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 밑이 a인 로그를 양변에 취하는 것과 같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밑이 2인 로그를 양변에 취하는 거야. 그럼 좌변은 뭐만 남을까? x만 남아요. 그리고 이쪽은 뭐라고 써야 돼? 로그 2의 10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x제곱이 10이다 이 말은 x가 로그 2의 1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준영아 이제 요 x자리에는 우리가 얼마를 넣으면 되겠구나? 얘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 그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어볼게. x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으면은 2 로그 2의 10 빼기 로그 2의 5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로그의 성질로 정리 잘 해주면 돼. 예진이가 해볼까? 이거 어떻게 정리해 예진아? 근데 나누기 하기 전에 이 2는 어떡하죠? 그죠? 2는 올립시다. 자 2가 올라가요. 2가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10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국은 앞에 거는 로그 2의 100이네. 로그 2의 100을 로그 2의 5로 뺐으니까 자 그럼 얘는 로그 2의 몇이 될까? 100을 5로 나눈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 로그 2의 20이 되지. 그지? 로그 2의 20. 근데 보기에 보니까 로그 2의 20이라고 써져 있는 보기가 없네.
그 모양을 조금 바꿔봅시다. 자, 20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20을 소인수 분해하면 되죠, 그죠? 20은 소인수 분해하면 뭐더라? 2의 제곱 곱하기 5잖아, 그치? 20을 소인수 분해하면 그러면 자, 요거 곱하기니까 이거 하영아 이 로그를 둘로 쪼개면은 요 곱하기였으니까 두 로그가 더하기로 연결되겠죠? 앞에 로그는 뭐라고 써야 돼? 로그 2의 4. 근데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2의 제곱이라고 쓰면은 요 2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내려오죠? 근데 내려오고 나서 보니까 로그 2의 2는 뭐예요? 1이지. 그럼 결국 이거 통째로 뭐야 그냥? 2인 거야, 맞죠? 그래서 앞에는 그냥 2라고 쓸게요. 요거는 2라고 쓰고요. 자, 뒤에 거는 뭐라고 써야 돼? 로그 2의 5라고 써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로그 2의 5 답은 2번 요렇게. 그치? 첫 단추만 잘 꿰주면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5번 한번 해볼까요, 우리? 5번.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잘 정리해봐. 순서는 각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잘 정리해보시고 루트가 2분의 1제곱이잖아, 그치? 2분의 1제곱으로 잘 내려가지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문제 잘 풀었네요. 잘했고요. 6번을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을. 자, 6번에서는 처음 봤을 때 이거 우리한테 첫 걸음을 어떻게 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여기가 왜 마이너스일까? 이왕이면 넘겨서 한번 생각해 볼래?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걸 넘겨주면요. 로그 2의 a 플러스 1 더하기 로그 2의 b 마이너스 1 그것이 1이다. 이렇게 일단 만들어. 그럼 여기 둘이 합칠 수 있네. 그치? 합쳐주면요. a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1이 곱해질 겁니다. 하나의 로그가 되면서 요렇게, 그치? 그래서 그게 1이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게 1이 됐다는 얘기는 재영아 얘가 얼마란 얘기야 이게? 이게 2란 얘기지, 그치? 요게 2야. 그치?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제시한 식은요. a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1이 곱해져 가지고 2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원래 모르는 문자가 2개 있으면 식도 2개여야 찾을 수 있잖아. 지금은 식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 대신 문제에 이런 조건이 있어. 정수 a, b라는 조건이 있어. 그치? 그럼 a랑 b가 정수니까 당연히 a 플러스 1도 정수일 거고, 그죠? b 마이너스 1도 정수일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상황은 정수랑 정수를 곱해가지고 2가 되는 상황이네. 그럼 몇 가지 없잖아. 그치? 정수랑 정수를 곱해서 2가 되는 상황. 준영아 뭐가 있지? 2 곱하기 1, 1 곱하기 2,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 그치? 자, 그런데 로그를 배운 사람이라면 여기서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 있잖아? 요거는 바로 삭제해야 돼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 지금 봐봐. 문제 처음 시작에 이 a 플러스 1 이게 진수 아니야?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치? b 마이너스 1도 진수잖아. 이것도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삭제시켜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시켜버리고, 자, 그럼 이제 그때 a 값, b 값을 구하면 돼요. 자, 하영아, a 플러스 1이 2야. a는 몇일까? 1.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이 1이야. 그럼 b는 몇일까? 2. 이렇게 한 쌍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1이면 a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이 2면 b는 3이 되겠죠.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겁니다. 두 쌍의 해가. 자, 그럼 이 두 쌍의 해를 놓고서 마지막으로 판단할 것은 뭐냐면
자, 요 식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 다 집어넣어서 더 작은 거 찾으면 되잖아. 그죠? 어떤 거 집어넣는 게 더 작겠어? 0,3 집어넣는 게 작을까요? 제곱을 시켰는데 1, 2가 더 작아요. 1제곱 더하기 2제곱은 5밖에 안 되잖아. 근데 0제곱 더하기 3제곱은 9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요 경우가 더 작아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 넣어보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로그 2에 1 더하기 4 빼기 1 이렇게 돼가지고 로그 2에 4니까 2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그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로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성질들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로그의 성질 중에서 조금 이제 심화된 성질이에요. 조금 심화된 성질. 자, 먼저 우리가 흔히 및 변환 공식 이렇게 부르죠. 및 변환 공식. 자, 로그를 이제 잘 다루려면 및 변환 공식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로그 뭐 2의 3 이런 로그가 있는데 내가 이 로그를 밑이 5인 로그로 꼭 바꾸고 싶어. 지금은 밑이 2인 로그잖아. 이거를 밑이 5인 로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면 밑이 5인 로그를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밑을 분모의 진수로, 그 다음에 원래 진수를 분자의 진수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밑변환 공식입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밑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넣고 2는 그러니까 밑은 분모의 진수로 3은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밑변환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자 이런 게 가능해. 예진아 요거를 있잖아. 밑이 3인 로그로 바꿔볼게.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전부 다 밑이 3인 로그를 일단 붙여놔. 그리고 요또 얼마 써야 돼? 2 써야 돼. 요또 얼마 써야 돼? 3 써야 되지. 그죠? 근데 로그 3의 3이네? 얘는 뭐지 그러면? 1이네. 아, 그러면 자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 로그 2의 3이라는 값과 로그 3의 2라는 값이 서로 무슨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로그에서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놓은 두 숫자는 역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그를 계산하다가 만약에 이런 걸 만났어. 로그 2의 5 곱하기 로그 5의 2 이런 걸 만났어. 그럼 고민하지 말고 이거 제형 얼마다? 1이다. 그치? 왜? 얘네 둘은 역수니까 역수끼리 곱한 거야. 그럼 1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죠? 맞지?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2 이건 얼마일까? 하윤아 몇일 것 같아? 1이죠. 그쵸? 얘가 1인 거 어떻게 설명해? 왜요? 왜요? 얘랑 왜 사라지지? 어? 왜 사라지지? 친구가 너 왜 사라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냥 사라진다고 우길 거야?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밑변환 공식으로 설명하면 되지, 그치? 로그 중에 제일 간단한 로그가 상용 로그잖아. 밑이 10인 로그, 그치? 그러면 이 세 개를 전부 다 상용 로그로 바꿔버리면 되죠. 밑이 10인 로그로. 그러면 첫 번째 요 로그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0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로그 2분의 로그 3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두 번째 로그는 로그 3분의 로그 5 이렇게 쓸 수 있고 세 번째 분수는 로그 5분의 로그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지워질 거고 얘랑 지워질 거고 얘랑 지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돼? 1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을 잘 활용하면 이 밑과 진수를 마치 분모와 분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이게 분모 분자는 아니지만
그치? 밑변환 공식을 적용하면 일정 부분은 분모 분자의 성질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치? 요게 밑변환 공식이고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한 거고, 요런 거 얘기한 거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알죠? 만약에 로그 2의 3제곱에 5의 7제곱 뭐 이런 로그가 있어. 그럼 이거는 원래 알잖아. 요 7제곱은 앞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알잖아. 그치? 얘는 어떻게 해, 이거? 그죠? 이것도 앞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분모로 깔리지, 그치? 이렇게 깔리죠. 그래서 3분의 7이 앞에 붙고 로그 2의 5 이렇게 바뀌는 거였지, 그치?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성질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4번에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고 과정도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요게 결론이거든요. 요거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수랑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랑 자리를 바꿀 수 있어 라는 게 요 성질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예진이가 친구한테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편할까, 예진아?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그 기억나요? 여기서 한 건 아니었지만 막 로그 방정식, 막 로그 부등식 이런 거 풀 때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이게 무슨 뜻이었죠? 준영이 알 것 같아. 아, 뭐지? 하연아 뭐지? 맞아요.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때도 지수에 지금 로그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다가 로그를 한번 취해주는 거예요. 이 지수에 있는 로그랑 똑같은 로그를. 그래서 양쪽에다가 여기다가도 로그 B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도 로그 B에 이렇게 로그를 취해줘. 그렇게 취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지게 될 수 있죠. 그쵸? 그죠? 얘도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지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내려와서. 그쵸? 그러면 결국은 좌변도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 이런 모양이 되고 우변도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아, 양변이 서로 같았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하면 되고 성질을 잘 기억해 줘야 돼.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바꾸어도 값이 변하지 않아. 그치? 옆에 문제 풀다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요 자리랑 요 자리는 바꿔도 돼. 자, 그러면 예제 4번으로 가볼게요. 예제 4번으로 가서 요렇게 돼 있다 얘들아. 요렇게 돼 있어. 그럼 보세요. 이 분수를 보는 순간, 요거 보는 순간 예진아 어떻게 하고 싶어? 아까 이거 했잖아. 로그 2의 5랑 로그 5의 2는 무슨 관계라 그랬지? 역수 관계라 그랬지. 그럼 만약에 식에 로그 2의 5 분의 1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도 자 분의 1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그렇지. 밑과 진수를 뒤집어주면서 분의 1을 없애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이 로그 2의 a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초록 박스가.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2의 로그 2의 a 세제곱 빼기 로그 2의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재영아 이건 어떻게 되고?
그렇죠. 이거 뺄셈이니까 나누기로 합쳐지면 자 로그 2의 a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지? 여기서 방금 앞장에 요 성질이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지? 요 자리랑 요 자리를 바꿔도 된다가 성질이었잖아.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누구랑 누구를 바꿔도 되는 거냐면 2랑 a 제곱이랑 바꿔도 된다 이거예요. 그쵸? 자리 바꿔버리면 밑에는 a 제곱이 되고 자, 요 위에 이제 로그 2에 2가 올라간 건데 로그 2에 2는 1이잖아. 그래서 그냥 좌변은 a 제곱이 된 겁니다. a 제곱이 9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a는 풀마 3인데 마이너스면 안 되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3, 1번이죠. 그치? 요렇게 로그의 성질을 활용해주면 되고 자, 이제 밑에 조금 어려운 게 나왔어요.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8번.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거 복습이 필요하지.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는 거의 10중 8구는 뭘 쓰더라? 뭐 쓰지 않나? 그치. 그거 제목이 뭐죠? 근계관. 근과 계수의 관계. 그치? 맞죠?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이 뭐였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였고요. 보너스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두근의 차죠. 자, 요게 뭐였냐면 요게 절대값 a분의 루트 d였습니다. d. 제 영화 d가 뭐지? 대문자 d. d가 뭐였지? 대문자 d. 진짜 많이 쓰는 대문자 d. 그거 뭐 이름을 말하든 식을 말하든 2분의요? b제곱 판별식이죠. 판별식. 그치? 여기다 판별식 d 넣어주면 이게 두 근의 차입니다. 두 근의 차.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볼게. 지금 이 문제에다 적용을 시키면 자, 이 문제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호야 얼마일까? 3이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일까? 2분의 3이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 계산해 볼게. 자, 분모가 절대값 a인데 a가 2였으니까 그냥 2분의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루트하고 여기다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b제곱이 얼마예요? 36 마이너스 4ac 하면은 2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루트 12잖아. 루트 12 2루트 3 그럼 2로 나누니까 루트 3이다. 자, 요렇게 딱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 건데 식이 좀 덩치가 커.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얘를 계산하래. 일단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3이잖아? 3. 그리고 자, 괄호 안에 거 일단 가만히 둘게요. 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자, 여기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요거는 제형은 얼마지? 루트 3 하고 또 그대로 둘게요.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지금 이 두 개를 봤을 때 두 개의 로그가 밑이 다르잖아요. 이게 밑이 똑같아야지 합쳐가지고 계산할 텐데 밑이 다르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밑을 똑같이 좀 맞추고 싶다.
그럼 어떻게 밑을 맞출 수 있을까, 예진아? 이게 아니라 그 뭐지? 밑을 3의 2분의 1승이니까 맞지 않아요? 뭘 말한 다음에 3의 2분의 1, 이거 루트 3이 3의 2분의 1 쓰니까 맞죠? 그거를 앞으로 끌어서 음. 2로그 음. 3에 음. 그대로 쓰면 되지 않아요? 그럼 그 2는 어떻게 해? 2를 음. 묶어서 또 제곱으로 U 올릴 수 있죠. 네. 자, 지금 예진이가 말한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진이가 말한 방법은 요거예요. 루트 3이 3의 2분의 1제곱 아니냐. 그러면 얘를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러면 그 2분의 1을 아까 전에 앞으로 뺄 수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뺄 수 있는데 단 얘가 올 때는 앞으로 빠질 때는 분모에 빠지잖아. 그럼 얘가 앞으로 나오면은 2분의 1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 결국 얘가 앞으로 나와서는 2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얘를 없애주고 대신 여기다가 2를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다가 2를 붙이면 그 2는 다시 어디로 갈 수 있다? 그 2는 다시 여기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치? 그러면 분모 밑이 3, 3으로 맞춰졌잖아. 이게 밑을 맞출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요 지금 보기들 봐봐. 이 답에 보면 다 밑이 얼마예요? 밑이 루트 3으로 써져 있죠.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거 그 밑을 루트 3으로는 못 맞추나? 방금 예진이가 한 걸 거꾸로 하면 되잖아. 이 앞에 있는 여기에 요 2 있잖아. 이거 그지? 얘를 앞으로 갖고 오면 여기 앞으로 2 붙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그 2가 여기 3의 몇 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어? 요게 사라지면서 여기가 3의 2분의 1제곱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두 로그가 모두 밑이 루트 3으로 맞춰집니다. 준영이 오케이? 그럼 둘 다 이제 밑이 루트 3으로 맞춰졌고 아까보다 훨씬 편한 게 제곱이 없어요. 여기 제곱이 없어졌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둘이 로그 합친 다음에 자, 이 두 괄호를 어떻게만 해주면 돼요? 서로 그냥 한번 곱해가지고 그냥 그 분배 법칙만 한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 괄호하고 자, 요 괄호하고 요 괄호가 요렇게 둘이 만났어. 요렇게 둘이 곱해졌어. 그치? 요것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네. 자, 이거 하나씩 분배 법칙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지호가 한번 해볼게. 자, 분모에 요 밑에 루트 3 있고요. 자, 얘랑 곱해주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분의 24지. 근데 우리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알아. 알파 베타 얼마였죠? 2분의 3이었어. 그럼 알파 베타 자리는 미리 2분의 3으로 바꿀게요. 2분의 3.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얘가 여기 곱해지면은 이거는 알파도 지워질 거고 루트 3도 지워지겠네. 얼마예요?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 곱해지면은 또 베타도 지워지고 루트 6도 지워지니까 또 2고요. 자, 마지막 얘가 여기 곱해지면 6분의 그죠? 알파 베타니까 여기 또 2분의 3 들어갔어. 자,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요것만 잘 계산해주면 끝입니다. 자, 계산할게요. 로그 루트 3에 요 안에 있는 게 얘는 분모 분자에 2 곱하면 되죠. 2 곱하면 3분의 48이야. 얼마니? 16, 그치? 그럼 16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20이 있고요. 20 플러스 자, 얘는 분모 분자에 2 곱하면은 12분의 3입니다. 12분의 3. 그러면 4분의 1이네. 요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로그 루트 3의 4분의 81이 되겠네요. 그지? 답은 5번. 자,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그 상용 로그 설명하고 우리
원래 나의 목표는 이제 레벨 1까지 오늘 푸는 거였는데 레벨 1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풀고 13쪽까지만 마무리 해볼게요. 자, 12쪽에 보면 상용 로그 등장하는데 상용 로그. 재영아, 상용 로그가 뭐더라? 상용 로그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지. 밑이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가 10진법이라서 상용 로그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그 페이지 중간에 보면 로그 2.34가 0.392이래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상용 로그는 표로 쫙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값을 이렇게 표에서 찾을 수 있어. 여기서 2.34 찾으면 0.369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로그 2.34가 0.369이다 라는 걸 이 표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이거의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인지 아니? 아니 재영아? 요걸 가지고 이거 찾는 거? 얼마까? 아, 2점까지 너무 좋았는데 자신있게 2.36? 2.369이야 얘가. 오, 맞췄어. 자, 얘가 2.369이야. 왜 얘가 2.369이냐면요. 생각해봐. 2.34를 234로 만들었다는 거는 요 숫자 입장에서 보자면 몇 배가 된 거예요? 100배 된 거잖아. 100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로그 234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냐면 로그 2.34 곱하기 100이니까 자, 이거니까 이거 오늘 배웠잖아. 로그의 성질 이거 곱하기면 둘로 쪼개요. 로그 2.34 플러스 로그 100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근데 상용 로그니까 로그 100 이거 하영아 얼마일까? 로그 100 상용 로그니까 요 밑이 10이죠. 그리고 100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제곱이죠. 2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2야. 얘가 2니까 로그 2.34 얘가 0.3692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2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3692 하면 그게 로그 234의 값이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조금 응용하면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로그 23400 이렇게 됐어. 그럼 하윤아 얘는 얼마일까? 그렇지. 4점으로 바꾸면 되겠죠. 뒤에 소수점 아래는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3692 그대로 쓰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상용 로그는 10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요런 특별한 성질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것만 추가적으로 알면 되고요.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들은 다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5번으로 가볼게요. 예제 5번은 A 대 B가 4대 3인 두 양수 A, B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는다. 중근. 자, 중근. 준영아, 중근 하면 뭐가 생각나? 일이요? 뭐가? 아까도 했는데 아까 그 D가 뭐였지? D? 판별식이 뭐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지? 기억나지?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잖아.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이다.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판별식을 쓸 건데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이 중간에 로그 4분의 a 제곱이 있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2분의 a의 제곱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또 제곱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끌어내릴 수 있잖아. 이렇게 끌어내려.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 로그 2분의 a x 플러스 뒤에는 이제 그대로 쓰면 돼요. 뒤에는 로그 2분의 a 곱하기 로그 b는 0이에요. 자 요런 2차 방정식이니까 자 예진이가 한번 불러줘.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쓸 건데 지금 여기 2 빼놨잖아. 여기 2 빼놨으니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면 되죠. 그쵸? 그죠? 뭐라고 쓸까? 로그 2분의 a 제곱. 그치 로그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죠. 요거 빼기 빼기 로그 2분의 a 곱하기 로그 b. 그렇지 요렇게 원래 기본적인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지금같이 b가 짝수인 경우에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b 프라임은 b를 2로 나눈 거 지금 그걸 쓴 거죠.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자 그런데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는 0이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 이제? 자 식이 좀 등치가 크지만 사실 얘랑 얘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b가 이게 로그 b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요 놈으로 뭐 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런 구조야. a제곱 빼기 ab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 그럼 당연히 a로 뭐 하고 싶어? 묶어야지. 그치? a로 묶어야 돼. 인수분해야 되니까 a로 묶어요. 묶으면 그러면 로그 2분의 a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괄호 열고 로그 2분의 a 빼기 로그 b가 됩니다. 이게 는 0이에요. 그러면 재영아 지금 누구 또는 누구가 0이야? 요거와 요거가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빨간 부분이 0이든가 아니면 초록 부분이 0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만족돼야 돼. 그지? 자 근데 빨간 부분이 0이다. 그러면 A는 몇인 거예요? 로그의 값이 0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야? 응? 이러지 마라.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정신 차려라. 자 얘가 0입니다. 그러면 진수가 얼마일 때? 진수가 1일 때였잖아. 진수가 1일 때. 맞죠? 그러니까 앞에 로그가 0 되려면은 요 부분이 1 돼야 돼. 그지? 얘가 1이라는 건 A가 얼마라는 얘기? A가 2라는 얘기.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2인 거고요. 자, 또는 이 뒤에 초록색 부분이 0이야. 자, 초록색 부분이 0이려면은 그러면 준영아, 얘랑 얘가 어떨 때예요? 그지? 얘에서 얘를 뺐는데 0 됐다라는 거는 이 로그랑 이 로그가 똑같았던 얘기잖아. 그러면 다시 말하면 2분의 A하고 B가 어땠다? 같았다. 그럼 A가 뭐랑 같다? 방금 2분의 A가 B랑 같았잖아. A가 뭐랑 같은 거야 그럼? 2분의 A가 B랑 같잖아? 양변은 어떻게 한 거야? 그치. A는 2B랑 같다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능성이 두 가지. A가 2거나 아니면 A가 2B랑 같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립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처음에? 문제 맨 처음에 A 대 B가 4대 3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윤아, 이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둘 중에 말도 안 되는 건 누구? 그쵸. A는 2B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A가 2B가 되려면 이거는 A 대 B가 2 대 1이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 조건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쵸? 요거는 말이 안 돼. 요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진짜라는 거죠. A가 2가 진짜예요. 자 그러면 A 대 B가 아까 위에서 4대 3이라 그랬잖아. A 대 B가 4대 3이라 그랬는데 A의 값이 2예요. 그럼 A의 값이 2니까 자 이렇게 넣으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 4B가 6인 거니까 B가 2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A가 2면 B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이 뭐야 준영아? 2분의 7 되겠죠? 2분의 7 그쵸? 2분의 7이 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였나? 네, 10번 문제 풀고 마칠게요. 10번. 자, 오늘 배운 걸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제의 이 식을 어떻게 처음에 출발할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들여다봐. 첫 스텝이 제일 중요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분수만 봐봐. 첫 번째 분수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역수 만들고 싶어, 그지? 역수 만들고 싶어. 그래서 첫 번째 분수는 로그 10의 a 플러스 1입니다. 근데 밑이 10이면 생략해도 되니까 로그 a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자, 두 번째 분수. 두 번째 분수도 역수를 취할 건데, 근데 여기 2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100이거든요. 뭐라는 건지 알겠죠? 100이 뭐니까? 10의 제곱 아니야.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자, 내가 요 100을 10으로 만들어주고 요걸 제곱으로 이렇게 해요. 그럼 요 1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요거 앞으로 당길 수 있잖아. 이렇게 당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2가 요 위에 있는 2랑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것도 앞에 분수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얘도 로그 b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로그 a 플러스 1 그리고 b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상태인데 그 결과가 뭐가 된다 그랬냐면 자연수가 된다 그랬어요. 자연수. 근데 지금 이게 상용 로그거든요. 상용 로그가 자연수가 되려면 재영아, 이 값이 어떤 수가 됐을 때 이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지? 그지? 10의 거듭제곱이 되면 되죠. 그죠? 이 초록색 부분이 10되거나 100되거나 뭐 1000되거나 10,000되거나 이러면은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그 곱이 10이 되거나 또는 100이 되거나 또는 1000이 되거나 또는 10,000이 되거나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100 이하의 두 자연수 A, B 이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둘의 곱이 10,000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얘 아무리 커도 100, 100이야. 그치? 그치? 그래서 10,000보다 더 클 수는 없으니까 자, 요렇게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노가다를 좀 띄워볼게요. 곱해서 10 되는 것부터 찾을 건데 곱해서 10 된다 그러면 1, 10도 있고 2, 5도 있고 5, 2도 있고 10하고 1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1, 10이 되려면 하윤아 A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A는 자연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가 0 되는 건 불가능하지. 그러면 1, 10이나 11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버려야 됩니다. 1, 10하고 11은 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나머지 2, 5하고 5, 2는 괜찮죠? 그죠? 자연수들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찾았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100 되는 거 생각해 볼게요. 100 되는 거. 재영아, 곱해서 100 되는 거 뭐 있지? 좀 그 일관성 있게 찾아야 돼. 1, 100하고 2, 50하고 4, 25하고 5, 20 10, 10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하면 되지. 그죠? 거꾸로 뒤집어서 25 25, 4 52 101 이렇게 있지. 그치? 자,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1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날릴 거예요. 요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몇 가지 나왔냐면 7가지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서 2가지 나왔었고 여기서 7가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해서 1000 되는 걸 생각할 건데 곱해서 1000 되는 거는요 제일 처음에 1하고 1000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1도 문제지만 1000도 문제야. 왜냐면 우리는 A, B를 100 이하의 자연수로 알고 있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1도 물론 안 되지만 1000같이 큰 숫자가 나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2 곱하기 500 이것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500을 만들 수가 없어. 그치?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 500도 안 돼. 그럼 그 다음 게 뭘까요? 4 250 얘도 될까 안 될까? 얘도 안 돼. 그치? 그 다음 게 뭘까요? 5 200 얘도 안 돼. 200이 너무 크니까. 그치? 그래서 최소 앞에 게 10은 돼야 돼. 그치? 앞에 게 10은 돼야 10 곱하기 100 요거부터 되는 거예요. 요거부터. 요것들은 다 탈락됐어 지금. 너무 큰 숫자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10 곱하기 100 다음이 누굴까요? 10 곱하기 100 다음은 20 곱하기 50 가능하죠. 그죠? 20 곱하기 50. 그 다음이 누굴까요? 40. 여기서 이제 40으로 점프 뛰면 하나 빼먹는 거야. 40을 하면 그 뒤에 숫자가 누구예요? 25지. 그러니까 25 곱하기 40이 먼저 나와줘야 돼. 그지? 25 곱하기 40.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가지고 40 곱하기 25, 50 곱하기 20, 100 곱하기 10. 그 뒤에는 탈락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6가지.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쉬워. 만 되는 거는 무조건 얼마밖에 없어요. 100밖에 없어요. 100밖에. 그치? 나머지가 줄어들면 반대쪽이 너무 커져서 안 돼.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다 찾은 게 한 가지, 6가지, 7가지, 2가지니까 총 1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수특에서는 지금 오늘 설명해준 예제 유제들이랑 레벨 1까지만 숙제를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15까지 수특 15까지 하고 아까 부교재 준 거 있잖아. 부교재 그거는 진짜 간단한 문제들이거든요. 계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꼼꼼히 풀어봐야 돼. 부교재도 15까지로 할게요. 부교재 15까지. 그래서 요렇게 2가지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8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늦게 시작하니까 늦으면 안 돼. 거기서 더 지각해버리면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져. 늦지 마. 알겠니? 8시로 했는데도 늦으면 어떡해. 늦지 마, 재영아. 알았지? 자, 수고했습니다.